날씨가 스산하죠. 이게 추운 것보다 막 스산해요. 이 브리에라는 도시는 이 벨기에에서 이 무역의 중심지가 됐었던 곳이에요. 이 중심지가 됐던 곳이라서 다리 역할을 한다, 무역의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 브릿지, 이 브리헤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가설이 저는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수, 김치, 라면. 요거. 저게 유럽 최초의 병원입니다. 유럽 최초의 병원. 이게 성요한병원이라고 해서 유럽 최초의 병원입니다. 이게 11세기 때 지어진 아주 오래된 병원 건물이에요. 오래된 병원 건물인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박물관은 또 특이한 게 이게 의료 박물관으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술 박물관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앞에 네, 쭉 와보세요. 쭉 와보시면 아주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자, 유럽을 많이 다녀보시면 성당 좀 그만 봤으면 좋겠네, 그만 봤으면 좋겠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성당은 좀 특별해요. 일단 보시면 뭘로 만들어졌죠?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벽돌. 이것도 벽돌로 만들었어요. 벽돌로 만들어진 성당 유럽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벽돌로 만들어진 성당 중에 유럽에서는 두 번째로 큰 성당입니다. 이건 독일에 있어요. 첫 번째로 높은 이 벽돌로 만들어진 성당 중에는 제일 높은 건 독일에 있고요. 이게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 또 벨기에에서도 높아요. 제일 높은 곳은 어디 있을까요? 저기 우리가 이제 갈 안트베르펜에 있습니다. 안트베르펜에 가장 높은, 벨기에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있고요. 노트르담 성당이 있고, 이것도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이것도 노트르담 성당인데, 자, 노트르담의 뜻은 The Church of My Lady예요.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노트르담 성당이라고 하니까 그 노트르담 고추가 여기서 찍었냐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노트르담의 고추는 어디서 찍었냐면 파리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파리 노트르담 성당. 이 창문 때문에 발달한 게 바로 스테인드 글래스라는 유명한 그 영롱한 빛을 내는, 햇빛이 들어왔을 때 영롱한 빛을 내는 창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색색깔하게 예쁘게 해놓은 게 이 스테인드 글래스예요. 이 보트 타고 이 브리에 한 바퀴 쭉 도는 겁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이 까를교에 있는 동상입니다. 까를교에 있는 그 석상. 이 까를교에 그 네포무크라는 그 성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자. 저게 다리 위에 성자입니다. 다리 위에 성자. 저분이 원래는 신부님이셨어요. 신부님이었는데 이 바칠라프라는 폭군이 한 분 있었습니다. 폭군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바칠라프의 여왕이 와서, 바칠라프 왕의 여왕이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람 피고 있다고. 약속 장소 몇 시까지 이 자리로 오시냐면요, 식사하시고 오시는 겁니다. 식사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식사하시고 이 자리에 12시 50분까지 오세요. 네, 12시 50분까지 식사까지 마치신 다음에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좁고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그 자신 있으신 분들만 올라갔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있으시면, 만약 올라갔다 오시면은 점심 식사는 못 하실 수도 있으세요. 기다리는 데만 1시간 걸려요. 기다리는 데만 1시간 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거의 40분 잡으셔야 됩니다. 브리에 다음에 잘 살았던 동네가 겐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리에보다 더 잘 산다라고 해서 더 높게 90m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게 1240년에 피륙 보관소라고 해가지고 이 나무로 된 탑만 살짝 씌워놨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벼락을 맞고서 40년밖에 안 됐는데 벼락을 맞고서 불타버립니다. 불타버려서 안 되겠다, 이젠 돌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 돌로 이제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돌로 만들었는데 저 위에 이제 종탑 있죠. 저 팔각형으로 된 종탑, 저거는 나중에 17세기 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거는 17세기 때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왼쪽이 얀 브레이델이라는 사람과 오른쪽이 피데르 데 코닝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흘겨 들으십시오. 저 두 분이 누구냐면 14세기 때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벨기에를 식민지로 삼았을 당시는 16세기입니다. 15세기 16세기쯤이에요. 14세기 때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 대항해서 독립을 해달라고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신 두 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안창호, 윤봉길, 이런 분들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얀 브레이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현재 지금 이 브리에 축구 경기장 있잖아요. 그 이름을, 저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 하역장이었습니다. 하역장.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하역장이었어요. 그래서 90m가 넘는 굉장히 큰 하역장이 있었고 거기 사이로 물이 흘렀었던 곳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퇴적이 돼서 하구가 막혀버렸어요.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복개를 시켜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18세기 때부터 이 건물을 지어서 지금 이게 오래된 건물은 아닙니다. 사실 오래된 건물은 아니어서 왼쪽부터는 저기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원래는 법원이었습니다. 법원. 옛날 19세기 때는 법원으로 사용했다가 지금은 도시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가운데는 시의회 의사당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은 한번 추리해보세요. 추적이 아니라 제가 한국말 못한다 했죠. 저기 추리 한번 해보세요. 뭘까요? 우체국. 그래서 마르크트 광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길드 조합이 형성되는 곳이에요. 여기 치즈 종류. 야, 우리 애들 좋아할 거 여기 있다. 어? 젤리. 아주 애기를 좋아해. 뱀젤. 이런 거 좋아하나? 뱀도. 아, 이게 좋아하지 이런 거. 우리 참 나이들이 사 쟁여놓고 먹이도 담백하고 맛있어. 이거 하나씩 먹을래? 야, 처음 들었어. 안 들었어. 이거 아주 맛있게. 맛있나? 응? 맛있어? 응? 어때요? 맛있어. 맞아? 들꺼져 갖고 국제 그지. 여기가 이 성당 노트르담 성당이 이곳 브리헤 주보 성당입니다. 주보 성당.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또 사진 찍는 명단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서 잠을 자요. 이름이 사람 이름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 이름. 이 민네라는 젊은 처자가 있었습니다. 민네라는 젊은 처자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 봉건사회 때는 이 옆 동네 방은 이 적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이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야. 남자 화장실. 이거 정말 실제로 여기서 합니다. 아까 이 브리헤에서 행정권 그리고 경제권을 다 분산시켰어요. 분산시켜가지고 안트베르펜 그리고 이곳 겐트에 다 분산을 시켜서 이 브리헤가 망해갈 때쯤 이 겐트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자 동네로 성장하는 게 바로 이 겐트예요. 겐트. 지금은 보시면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대학가입니다. 대학가. 이 두 개의 강줄기가 만난다라고 해서 이 겐트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슬람 이민자들도 많아요. 이슬람 이민자들도 많아서 모로코 사람들 있잖아요. 모로코 사람들도 많이 이민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로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난민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민을 좀 받아줘가지고 좀 살고 있어요. 영국이 EU에서 나가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난민 문제예요. 난민과 이민자들. 이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성이 하나 있어요. 저게 이제 그라벤스틴 성이라고 이제 11세기 때 만들어졌던 굉장히 오래된 성입니다. 그래서 그라벤스틴 가문이 이제 많이 저쪽에서 오랫동안 살았었어요. 영주가. 그래서 이름이 그라벤스틴 성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그 이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아직까지도 건재한 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트램에 대한 안정장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세요. 트램 조심하십시오. 지금 앞에 있는 이 광장이 메인 광장입니다. 이 겐트의 메인 광장이에요. 이 메인 광장 이름은 똑같이 아까 브리에 똑같이 마르크트 광장입니다. 여기도 마르크트 광장이에요. 이쪽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건물들이 다 길드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건물 멋있죠. 이 건물이 몇 년 정도 돼 보이십니까? 1000년이요? 1000년? 1000년 나왔습니다. 덜 쓰실 분. 예? 150년? 아우 좀 비슷하셨어요. 이게 건축된 지가 190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09년. 무슨 건물일까요?
어우, 훌륭하십니다. 우체국이에요. 저 포스터라 써 있어요. 저희 우체국 건물인데 지금은 우체국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래 딱 안에 보시면 레스토랑하고 여러 가지 뭐 상점, 상가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위층 보시면은 주상복합입니다. 실제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지금 100년 좀 넘은 건물이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성 니콜라스 성당입니다. 성 니콜라스 성당. 이 니콜라스 하면은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성 니콜라스가 누굴까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할아버지. 산타할아버지가 성 니콜라스예요. 이 성 니콜라스는 누구의 성인이냐면요. 선원과 제빵사 이런 사람들 선원의 그 성인이었어요. 깜짝이야 잘했지. 29% 되는데? 지금 뭐 그 집회 같은 것도 열고요, 뭐 공연 같은 것도 열고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걸 할 때 이곳 아래서 행사를 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는 여기 아래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었어요. 스케이트장. 그래서 뭐 다목적으로 쓰이고 있기는 한데 사실 저는 아직도 이게 왜 여기 도대체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벌 받고 있는 건지 애들이 아까 벨포터에서 오셨죠? 그 부리에서 오셨잖아요, 그죠? 한 88m 되는 벨포트를 보셨는데 지금 여기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저희 더 꼭대기 위에가 있습니다. 이 높이가 90m입니다. 아까 부리에서 보셨던 건 88m예요. 한 2m 정도를 더 높게 만들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그 부리에보다 더 잘 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벨포트를 더 높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든 시기는 비슷해요. 16세기 때 다 지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은 그리고 참 저 꼭대기 보세요. 꼭대기에 뭐가 있죠? 용이 있습니다. 용. 저 꼭대기 황금으로 된 용. 저 뭘로 보이시나요? 새로 보이시나요? 용입니다. 용. 네. 다 십자군 전쟁에 거의 다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이 벨기에 사람들도 참전을 했었습니다. 참전을 했었는데 이 시리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시리아에 살고 있는 용이 전쟁을 하는 거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벨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이 용을 기리기 위해서 저 위에다가 또 용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왼쪽 보시면은 저기 조각상을 나타내는 그 사람 2명 보이시죠? 여자하고 남자. 저기 뭘로 보이시나요? 어떤 늙은 노인을 젖을 먹이고 있잖아요. 사실 저게 굉장히 외설적이라고 보시는 수가 있으세요. 원래는 이 그림입니다. 네, 맞아요. 이 시몬과 페로라는 이 사연이 있는 그 조각상인데 원래는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라는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따다가 졌다가 지은 겁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왔는데 이 감옥에서는 먹을 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면회를 가가지고 몰래 저렇게 젖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론을 해보시면 이 건물은 뭐다? 예? 감옥이다. 이 건물은 예전에 감옥이었다. 시청사는 요게 15세기부터 지어졌어요. 사실 여기 벽면 아니라 저기 돌아가시면 반이 달라요. 건물이 반이.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진 이 봉우리 올라간 지어진 시기가 다 다릅니다. 저 꼭대기 보이시면은 1618이라 적혀 있죠. 요쪽 벽면이 만들어진 거는 1618년이라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데 있죠? 저기도 똑같이 시청사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건물입니다. 같은 건물. 근데 저쪽은 약간 르네상스 형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왼쪽 편은 네오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저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저 건물 벽면에는 19명의 이 조각상들이 있어요. 11명의 조각상들인데 여기를 통치했었던 영주들을 조각해가지고 나타낸 게 저기 벽면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여기 시청사입니다. 시청사. 메인 성당. 성바푸 성당이라고도 하고요. 성바보 성당이라고도 불리는 성당입니다. 이 성바푸라는 사람은 이곳, 이 겐트의 성인이에요. 겐트가 이 겐트 수호 성인입니다. 수호 성인이라서 저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사실 이게 뭐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안에 있는 그림이 중요합니다. 이 안에 있는 그림이 중요한데 이 반 에이크라는 사람이 제단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제단화를 만들어가지고 어린 양에 대한 참배라는 아주 큰 근사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제사를 올리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돈을 지불하셔야 되세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무료입니다. 안에 그냥 들어가셔도 굉장히 멋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그냥 멋있고, 들어가시자마자 왼쪽 편으로 가시면은 이 재단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걸 돈을 지불하셔야 되세요. 이게 아마 3유로인가 한 그 3유로 정도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재단을 구경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안에 구경 가셔서 한번 스타인드 글래스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아니면은 나는 좀 여기 거닐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 안쪽까지 한번 들어가셨다가 다시 한번 쭉 돌아오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저기 안 나오네. 브뤼셀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이제 100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자, 지금 저희는 그랑플라스 광장으로 가실 겁니다. 그랑플라스 광장에 모든 우리가 관광하실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그랑플라스 광장에는 이따가 해가 지면은 조명이 아주 은은하게 예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시면 사실 좋은 카메라가 아니면 좀 흐릿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이쁜 광장이에요. 이 두들기고 있는 음악, 저기는 침발롬이라는 집시들 악기예요. 집시 악기. 침발롬이라는 집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쁘게 해놓은 데 있죠. 여기는 이제 명품거리입니다. 명품거리. 그래서 여기 한번 이따가 들어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한 영국인이 일본에 갔는데 이 맥주를 아주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맥주가 아사히 맥주예요. 아사히가 슈퍼드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메이커가 바로 저 슈퍼드라이라는 메이커입니다. 자, 이거 지금 서 있는 곳이 그랑플라스 광장이라는 이 브뤼셀에서는 가장 큰 광장이에요. 자, 가로 세로가 110m, 70m입니다. 그리고 장방형으로 돼 있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죠? 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굉장히 극찬을 하고 갔었던 이 광장입니다. 왜 극찬했느냐? 야경이 굉장히 이뻐요. 이따가 불 들어왔을 때 한번 와보시면 은은하니 굉장히 이쁩니다. 자, 으리으리한 건물 하나 있죠? 으리으리한 건물, 이게 뭘까요? 시청사입니다. 시청사.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대천사 미카엘. 여기에 수호 성인이에요. 이 브뤼셀의 수호 성인입니다. 이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17세기 때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이 탑이 없었어요. 원래 이 탑이 없다가 종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탑을 부시고 나서 이 탑을 건설을 했는데, 이 18세기 때 누가 쳐들어왔냐면 프랑스의 루이 15세가 쳐들어옵니다. 루이 15세가 쳐들어와서 대포로 갔다가 여기를 아예 그냥 다 박살내버려요. 다 박살냅니다. 근데 하나 남은 게 이 탑이었어요. 그래서 이 탑을 중심으로 여기 시청사를 다시 한번 재건을 하고, 저기 보이시는 지금 조각상들 다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게 이제 여기에 제후 그리고 성인들을 다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가짜예요. 다 가짜를 갖다가 다 박아놓은 겁니다. 진짜는 박물관에 있어요. 저도 하도 훼손이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 있는 것들은 다 회수하고 다 가짜로 된 거를 다 저기다가 전시해 놓은 겁니다. 샤를 오세라는 사람이 집무실로 사용했었던 건물이에요. 근데 샤를 오세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자, 집시한테 돈 주지 마세요. 돈 절대 주지 마시고. 저 집시입니다. 돈 주지 마세요. 샤를 오세, 이게 영어로 네덜란드어로 이런 샤를이라고 붙이는데 이제 스페인어로는 까르입니다. 까르로서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까를 5세가 집무실로 사용했었던 곳이 바로 이 왕의 집입니다. 그래서 까를 5세가 살았었던 건 아니에요. 이곳에 살아서 왕의 집이라고 붙은 게 아니라 그냥 집무실로 사용했는데 왕의 집이라고 이렇게 지금 칭하는 겁니다. 그 크레노무스라는 재단사의 성인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 건물은 뭐였다? 재단사 길드였다. 재단사 길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단사의 길드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양조장에 후원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후원을 했다고 해서 저 위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그럼 저 건물은 뭐였다? 양조장 길드였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거는 정육점 길드였습니다. 근데 정육점 길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르크스하고 엥겔스라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회주의자들이 저기서 공산당 선언문을 썼었던 곳이 바로 저기 그 백조의 집입니다. 백조의 집. 여기가 왜 이렇게 맨들맨들할까요? 하도 만져 제껴가지고 얘가 맨들맨들합니다. 자, 이거 가품이에요.
가품입니다. 이 진품이 있을 때도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수공사로 갔어요, 진품은. 그래서 이건 지금 합성수지로 만든 가품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만졌어요. 이걸 만지면은 다시 이 벨기에 브뤼셀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설이 있어서 이렇게 하도 만져 제낀 겁니다. 자, 이게 오줌 싸개 소년 동상입니다. 오줌 싸개 소년 동상. 자, 크기는 60cm가 조금 넘어요. 자, 또 한 번 실망하실 수 있는 말을 드릴 텐데, 가품입니다. 진품은 아까 그 왕의 집에 있어요. 이 가품이에요, 가품. 왜냐면 하도 도난을 많이 당했어요. 이게 처음에 되게 많은 조각가들이 이 오줌 싸개 소년 동상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파괴돼서 마지막으로 만든 건 17세기입니다. 17세기 때 제롬 디케누아라는 사람이 이 오줌 싸개 소년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떤 꼬맹이가 이 화약이 붙은 이 폭탄을 오줌으로 껐다 그래가지고 만들었다는 또 설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제가 신빙성이 있는 좀 설은 뭐냐면, 어떤 영국인 부부가 놀러 왔대요. 어떤 꼬마애를 데리고서 놀러 왔는데 그 꼬마애가 갑자기 사라졌답니다. 사라져가지고 이 브뤼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 애기를 찾으려고 돌아다녔대요. 근데 애기를 결국에는 발견했는데 이 애기가 발견했을 때가 오줌 싸고 있었답니다. 홍합 요리가 나올 겁니다. 홍합 요리가 나올 건데 국물이 없는 우리나라 홍합 그냥 끓인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다 샐러드랑 같이 해가지고 홍합 요리가 나올 거고, 같이 감자튀김이랑 드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저 다리 보이시죠? 저기 아돌프 다리라는 다리입니다. 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이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대공작이 이 룩셈부르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아돌프라는 대공작이 1889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짓기 시작한 게 바로 저 아돌프 다리예요. 우리나라 마표들에게 뭐가 제일 많이 일어나죠? 자살을 많이 합니다. 이 다리도 똑같이 자살을 많이 하는 다리예요. 그래서 1923년에 세계대전 일어난 다음, 1차 세계대전 일어난 다음에 처음 만들어진 위령탑이고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번 박살나요. 독일이 와가지고 이 박살내버립니다. 박살내버리고 다시 세워집니다. 1950년대 다시 세워지는데, 사실 2차 세계대전에 이 룩셈부르크인들이 많이 참전했어요. 11년부터 1954년까지 뭐가 있었죠? 한국전쟁이 있었어요. 꼬레, 우리나라입니다. 꼬레.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두 분이 사망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꼬레라고 우리나라 이름도 새겨놨었습니다. 자, 그래서 1951년부터 1954년 유엔군 때 참전을 했었던 거예요. 룩셈부르크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노트르담 성당은 성모 마리아 성당. 그래서 성모 마리아 성당답게 딱 저렇게 성모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 아구 예수를 안고서 이렇게 돌상으로 서 있죠. 이 건물은 1661년에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뱀을 밟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 세계 거의 한 90% 이상은 오른손잡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른손잡이라서 하도 저 오른손으로 만져가지고 저기만 저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노트르담 성당, 룩셈부르크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가장 큰 성당. 기욤 2세 광장이에요. 자, 여기 이 건물 뭘까요? 이게 시청입니다. 시청이라는 뜻이에요. 저 호텔레 빌라라고 불어로 시청이라는 뜻입니다. 시청. 그래서 여기 시청사인데 18세기 때 처음 지어졌고, 이 오른쪽에 사자 있죠. 사자가 이 룩셈부르크의 상징인 사자. 이 룩셈부르크 국기가 맨 위에서부터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에요. 이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들의 그 국기를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기를 다스렸던 왕의 그 문양에 있는 색깔들을 따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화에 나오는 여우를 저렇게 위에다가 삭상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보이시나요? 제가 가리키는 저기 그 뾰족뾰족하게 뭐 철 이렇게 서 있고 한 건물 보이시나요? 저희가 왕궁입니다. 대공장이 살고 있는 왕궁이에요. 왕궁. 불 켜지는데. 자, 시작합니다. 이제. 와, 딱 맞았다. 와, 예쁘다. 지금 몇 시까지 오시냐면은 35분까지 이 자리로 와주세요. 35분까지 이 자리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마, 야.
그 콩고드 광장이 되게 역사적으로 슬픈 장소예요. 일단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었던 장소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 처형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르비뇽 가셔가지고 한 30분 정도 투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아보시고 이 뽕텐블로라는 고성을 가실 겁니다. 이 성을 가실 건데 나폴레옹이 굉장히 사랑했었던 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골에 있습니다. 시골에 그것도. 근데 바르비뇽이랑 한 10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거리상으로. 밀레가 만족을 했어요. 저 앞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밀레가 만족을 그렸던 장소라고 표지판 써놨어요. 여기 내릴 순 없으니까 빨리 찍으세요. 그래봤자 미르밭인데 뭐. 여기 써있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 있죠? 네. 뒤에 계신 분들 다 오시는 시간 드릴게요. 나무 고생 많이 시킨 거죠. 참으시고요. 모여주세요. 저기 다 세수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어.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장소 알려드립니다. 여기 차가 일로 들어가려나 본데? 여기가 밀레 집이에요. 여기 이 건물인데 방 3개가 일렬로 쭉 되어 있습니다. 단층이에요. 네. 그래서 안에 들어가시면 끝에 방에 직원 한 분 앉아 계신데 관련료 내고 둘러보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한국말로 요만한 그 설명서가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읽으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저거 앞에 정원이 좀 이쁘게 되어 있는 데가 보이는데 시청이에요. 거기 넘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 정도까지. 자, 그리고 이쪽 길을 가다 보면은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담배를 같이 팔아서 이렇게 뾰족하게 이다란 마름모꼴로 간판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카페예요. 카페. 거기 넘어가실 필요 없어요. 만나시는 시간은 10시 50분. 지금부터 30분. 됐죠? 네. 오세요. 계속 오세요. 갈 거예요, 관통에서. 여기는 세오도르 루소라고 밀레하고 절친이었던 자연주의 화가예요. 그 사람 집여넣은 거예요. 밀레가 그림이 안 팔려가지고 어려울 때 이 사람이 그림 하나 팔아줬어요. 거기만 틀었으면 됐어. 여기였습니다, 여기. 네, 다시 아까 졸다가 못 보신 분들. 네. 거기서 틀었으면 됐어. 여기 중간쯤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린 데가요? 저기 두부부가, 네, 저기. 여기가 이제 메디치 정원이에요, 앞정원. 네. 메디치는 까트리나 메디치라고 앙리 2세 왕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꾸며놓은 곳이라 여기를 메디치 정원이라고 하는데 진짜 정원은 건물 뒤에 있어요. 건물 뒤에. 그거 연못 같이 보시고 나오셔서 요 자리에서 만나시면 돼요. 자, 사진 촬영하실 때 카메라 후레쉬 끄고 찍으셔요. 네, 처음부터 너무 깊게 보지 마세요. 나중에 시간 모자라. 여기 벽보에 그림이 이게 다 보이잖아요. 화가 초상으로 해놓은 그냥 스탠드 글라스입니다. 예, 좀 멋있어서 해놓은 거고, 근데 밑에 LN이라고 써 있죠. 나폴레옹 3세예요. 나폴레옹 조카입니다. 나중에 이 나라 황제였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개는 못 지어요.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이에요. 높이 32m 이상의 건물을 파리시 내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건축법입니다. 파리는 계획적으로 다시 받거나 계획도시입니다. 에펠탑의 총 높이는 324m예요. 자꾸 흔들리는 차 안에서 사진들을 찍으시려고 애쓰기 때문에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다. 왼쪽 편에 조금 올라가 있는 곳에 건물이 2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원형으로 생긴, 그죠? 네. 샤이어 궁이라고 하는 박물관 건물이에요. 갔다 오세요. 돌탑이 있는 이곳은 콩코드라고 하는 광장입니다. 콩코드 광장의 가운데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저 돌탑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저 자리가 단두대를 만들어서 이 나라의 왕하고 왕비가 처형을 했던 공개 처형의 장소에 혁명기의 저 자리에서 1343명의 목을 잘랐습니다. 건물은 오르세 미술관이에요. 오르세 미술관. 우리 오늘 실물 확인했던 밀레 만종 이삭 죽기는 여기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건물에 시계가 붙어 있는 이유는 저 건물은 원래 기차역이었어요. 수신기 착용하시고요. 관람 준비하시죠. 들어가고 나오는 동선을 지하에서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서 한쪽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피라미드를 세운 겁니다. 자, 건물을 정확히 보실 수 있는데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의 형태,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광장을 오셨습니다. 루이 14세 왕이에요.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다는 이 나라 최고의 왕입니다.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작은 개선문이 하나 보여요. 어제 우리 개선문 보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둘 다 나폴레옹이 만든 건데 요거 먼저 만들어 놓고 실망한 나머지 또 하나 만든 게 어저께 보신 거예요. 그리고 개선문이 있는 곳 뒤쪽이 이제 이곳 왕궁의 정원인 그런 곳이 되는 거죠. 자, 사진 찍겠습니다. 지금부터 폭풍 사진 5분 찍고 이 자리에 오십니다. 이 각관으로 들어가는 문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출입구가, 이 각각의 출입구가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 지금 우리가 계신 여기 피라미드 아래 지하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니까 현대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 특별전을 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 못 들어갑니다. 티켓이 달라요. 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루브르에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거 다 밑에 가 있고요. 다행히 모나리자는 위에 있어요. 우리 모나리자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회장입니다. 비교를 굳이 하자면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 같은 곳인데 훨씬 장식 자체는 수수하죠. 자, 이 지점은 앙리 2세 왕이 만든 거예요. 자, 이곳을 지금은 고대의 조각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 몇 명의 인물들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여자,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는 화살통을 메고 있는 모습으로 알죠.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예요.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묘사된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점에서 이제 착안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다, 저는 지금 얘 팔 없는 거 말씀드리는 중이니까 딴 거 없는 거 보고 진짜 없는 거 그러지 말고, 고대 올림피아의 운동선수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보이는 한 남성의 형태가 이런 식이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남성의 몸의 형태입니다. 등을 보아하니까 여자 같죠? 이 조각이 참 놀라운 게 매트리스가 진짜 같아. 이거만 보면 꼭 만지고 싶어지는, 만지시면 안 돼. 자, 앞모습을 보고 오세요. 돌아오세요. 빨리 앞모습 보신 분들은 뒷분을 위해서 돌아 나오세요. 앞에 계시지 마시고. 위에 아래 같이 다 봐야 돼. 위에 아래. 위에 아래 다 봐야 돼. 위에 아래. 위에도 보고 아래도 보고. 밑에는 로마 사람들이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시기도 다릅니다. 돌 색깔도 다르고 이름도 사실은 짬뽕이에요. 그러니까 다 짬뽕입니다. 몸도 붙었고 조각도 붙었고 이름도 붙은 거. 이름은 헤르메스하고 아프로디테의 합성어입니다. 자, 비너스 앞에 왔으니까 비너스 몸매 감상해야죠. 이 여자는 일단 키가 커. 키가 2m 2cm. 그리고 정확히 8등신 몸매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팔이 없어. 그죠? 그래서 8등신인데 팔 없어서 8등신이야. 장식이 상당히 많이 화려해졌어요. 요거는 진짜 금입니다. 네. 근데 순금은 아니고 도금이에요. 금 발라놓긴 했어요. 진짜 금을. 이게 전형적인 바로크의 장식이죠. 17세기의 바로크의 장식을 보고 계십니다. 승리의 여신이에요.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여자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로 나이키죠. 승리의 나이키. 원래 그리스어로 니케예요. 니케. 요거를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해가지고 나이키가 된 거고, 근데 운동화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나이키. 운동화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이 여자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주변에 있는 그림은 상당히 멋있어요. 그림이 아주 선명합니다. 선명한 것들 중에 이제 몇 개가, 요 그림 볼까요? 요 그림? 사람들의 인물 하나하나의 옷자락,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상당히 등장인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주 선명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렸을 것 같은, 이런 거 하나 그리려면 적어도 1년 걸립니다. 네. 조금 그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려진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약 2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딱 보자마자 한 명이 눈에 확 띄죠. 누구? 가운데 왕관 들고 서 있는 저 남자. 누굴까요? 나폴레옹입니다. 젊으신 분들이 좀 계셔서 아실 거라 말씀드리는데, 300이라고 하는 영화 있죠? 300의 군사를 이끌고 승리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영화 300이라는 거죠. 그 영화에 나오는 의상이 이 그림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목구입니다. 요만큼. 자, 이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윤곽선이 없어요. 오른쪽에 입술이 달라요.
자, 눈동자가 위치해 있는 위치가 두 개가 다릅니다. 초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오른쪽으로 틀어 앉아 있죠. 몸이 튼 각도와 고개가 돌아간 각도와 눈이 돌아간 각도가 살짝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보이는 배경 보면은요, 여기 써 있기를 판타스틱하다 써 있는데, 뭐 환상적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해도 되지만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배경이다. 사람들이 막 칼 들고 총 들고 막 있는데 희뿌연 색이 많이 보이죠. 바탕에 막 바닥에서부터 먼지가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색으로 느낌을 전달하는, 많은 분들이 이 여자를 잔다르크라고 알고 계셔서 오셔서 가이드 설명까지 들었으니 이 정도는 어디 가서 아는 체 합니다. 이제 이 여자 이름은 마리안느라고 합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왼쪽에 강원 옆에 있는 신전 양식으로 보이는 건물은 국회의사당. 저 국회의사당 건물 너머에 황금색 dom지북은 나폴레옹의 무덤. 잠깐인데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전기가 나갔나? 이제 슬슬 졸려. 이제 에펠탑 보여도. 좀 이따가 에펠탑 가시는 분들 저랑 같이 엘리베이터 탑승하시고 중간 2층 전망대까지 갔다 오시는데 지상에서부터 약 120m 다녀오십니다. 돌과 청룡 조각으로 장식된 철물 구조로 모던 스타일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0년 완공되었으며 프랑스 러시아 동맹에 받쳐진 것입니다. 세계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사용됩니다.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Metallic assembly with its ingenious lighting which took over. 物是有传，重又在这条流动通道上。 누가 누군지 알아? 한 거야? 네. 내리시는 거 아니고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 우리 실내에 내려오셨는데 여기에 기념 상점이 있고요. 저쪽에 하나 더 있어요. 그 안쪽 공간, 여기 이쪽 벽에 저 기둥 앞에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밖으로 쫙 한 바퀴 돌아갈 거예요. 우리 정면에 볼까요? 정면에 우리 발 밑에 공원이 보여요. 보이시나요? 이것도 역시 전형적인 프랑스식의 공원인데 여기가 박람회 장소였어요. 네, 11시 방향에 황금색 dom지붕 건물 보이죠? 저게 뭘까요? 나폴레옹 무덤이요. 자, 10시 방향 뒤로 직사각형 건물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혼자 환해져 있죠? 10시 방향 뒤에 보이세요? 저게 뭘까요? 노트르담 대성당이에요. 자, 우리 왼쪽에 보실까요? 왼쪽에 10시 방향에 나폴레옹 개선문 혼자 환해져 있는 게 보여요. 보이시나요? 네, 정면 강 건너편에 저 건물은 큰 궁전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1900년대에 만들어진 전시장 건물이에요. 저 건물하고 우리 오른편에 지금 보이는 나폴레옹의 묻은 건물하고 일직선상이 있어요. 저기 건물에 광고판 붙어 있는 곳, 저기가 콩코드 광장이에요. 우리 저 콩코드 광장 지나시면서 보셨기 때문에 가운데 돌탑이 있는 게 지금 보여요. 멀리 12시 방향에 주변보다 높은 지역이고요. 그 꼭대기에 건물이 하나가 보이는 게 조명받아서 환해져 있습니다. 저기가 몽마르트 언덕이에요. 몽마르트 언덕에 성심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을 보고 계십니다. 성당 건물이에요. 실내 들어오셔서 마카롱집 앞에서 뵙겠습니다. 자, 만나시는 시간, 우리 좀 전에 발광 보셨잖아요. 9시에 발광 다시 하죠. 그거 여기서 위로 올려다보고 찍으세요. 네? 그런데 이런 거 여기서 위에 보고 찍을 때는 여기 옆면보다 귀퉁이에서 각이 보이도록 찍어야 이쁠 거예요. 그거까지 찍고 만나겠습니다. 반짝반짝반짝한데 있다가. 자, 이쪽으로 쭉 오세요. 지금 쇼핑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 샌드위치 같은 거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따 간단하게 빨리 드시고서 쇼핑을 더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거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 모여주세요. 이제
약속 장소를 여기로 하려다가 바꿀게요. 그냥 아까 저희 내린 자리, 왜냐면은 저쪽에 있다가 또 일로 오셨다가 또 가시면은 아마 또 힘드실 것 같아서 네, 그냥 저희는 그 아까 버스 내린 자리 있잖아요. 네. 초록색 건물인데 그 안에 들어가시면 푸드코트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맥도날드도 있고 뭐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식사하시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려면은 증검사 하셔야 됩니다. 증검사만 하시면 되세요. 여기 뭐 아시아 사람도 못 보셨죠? 네, 아시아 사람도 없고 굉장히 이쁘네요. 네덜란드로 오면서 이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네덜란드가 바람이 굉장히 많죠. 바람이 굉장히 많아서 이 네덜란드 풍차를 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른쪽 보세요. 그 잔세스칸스라는 곳 근처에 있었던 집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세워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인국 마을이에요.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 아시나요? 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푸틴의 고향입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 롤모델이 됐었던 이 그 도시를 형성하는데 이 주 모델이 됐었던 게 암스테르담입니다. 이야, 멋있네요. 진짜 멋있네요. 집들이 멋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산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저기 저쪽에 가시면 됩니다. 지금 급하시면 얼른 다녀오세요. 제가 어디 따라가셔? 아니 저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진 몇 장 못 찍으시고 커피숍을 가실 것 같아요. 네, 커피숍 가실 것 같으니까 커피숍은 여기가 조용하고 괜찮아요. 저기 여기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커피숍이 조용하고 괜찮으니까 커피 드실 분들은 이따가 끝나시면은 저쪽에 커피 한 잔 드시고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안 오니까 다행이에요. 네,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유람선도 아마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마지막 날이네. 지금 저희 갈 데 없어요. 저희 지금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호텔에 가고 싶어도 호텔이 없어요 저희. 네, 잠시만요. 저 잠시만요. 제가 먼저 갈게요. 보시면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 오른쪽에 저 남학신 보이시죠? 저거를 틀을 저걸로대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저 모형대로 저게 이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손으로 직접 깎아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저렇게 모형을 옆에다 두고 저 모양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막 나무 막 튀고 해요. 막 튀고 합니다. 자, 물을 썹니다. 딱 물 쏘는. 자, 저게 통풍이 잘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얼른 오세요. 자, 저희가 일로 들어가면 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로 들어가시면은 저 반대편으로 나올 겁니다. 반대편으로 나오시면요, 두 가지 오른쪽 왼쪽 길이 있어요. 왼쪽 길로 오시면 일로 오거든요. 일로 오시면은 여기 일로 가시면 일로 길이 없습니다. 일로 쭉 돌아, 저쪽 보이시죠? 저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오셔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난 이쪽 그냥 다리 건너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시면은 바로 이 다리가 보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자꾸 휘저어주면서 이게 치즈 만지기 전 과정입니다. 예. 이거를 넣어서 30분 동안 이제 계속 섞는데요.
그 나머지는 저렇게 가라앉은 침전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저 압박을 해가지고 저 치즈 2시간 동안 압박해서 저 치즈 만드는 저 굳게 더 만드는 겁니다. 80% 물이고 20%가 소금이고 뭐 10% 저거. 네. 치즈가 1개월, 2개월 숙성시키는 것도 있고 뭐 2년까지 숙성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숙성시킨 거는 못 드세요. 아니 태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좋아 아주 굿이야. 이거 이제 샐러드하고 이제 만약에 안 잡히면 저희는 암스테르담에서 드시고 가셔야 되는데 드시고 가시면 또 좀 너무 늦어지면 그때가 이제 태풍이 완전 상승이거든요. 원래는 성직자를 꿈꾸던 분입니다. 목사님을 꿈꾸던 분인데 사실 이 개신교에 대해서 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오는 약간 반감을 가져요. 나중에 그 GDP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불이 좀 넘어요. 5만 불이 좀 넘고 그래도 잘 사는 나라 중에 속하는 나라가 바로 이 네덜란드입니다. 저게 중앙역입니다. 이 암스테르담 중앙역이요. 중앙역. 아니요, 그런 여기 그 냄새 가지고는 취하진 않고요. Half an hour? Oh, yeah, okay. 마차 꽉 차는가 보지? 그런 건 아닌데 이따가 사람 없으면 또 옮기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 한 테이블당 2분씩 앉아주시면 감사할 한 자리당 2분씩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 출발이에요. 내일 출발 11일 도착입니다. 초가집들 많이 썼습니다. 정착민들은 강을 막아 댐을 만들었고 그 댐의 이름을 암스테르 가르지로 만든 댐유라고 불렀습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지금 보시는 것들은 대륙을 포함해서 전에는 아무런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세기를 거쳐 바다와 싸워 일궈낸 땅으로 암스테르담의 운하와 풍력을 사용한 펌프로 불필요했던 물을 빼내어 만든 해안 간척지입니다. 이 도시의 많은 빌딩들이 왜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암스테르담의 땅은 이탄과 모래와 흙을 섞어서 간척해낸 땅으로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빌딩들은 대부분 최대한 가볍게 디자인되었고 어떠한 빌딩도 그리 높거나 창문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의 건물들은 안정성을 위하여 15m 정도, 즉 45피트 정도 땅 밑으로 깊게 나무로 발판을 만든 후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발판이 공기에 노출이 되면 썩기 시작하면서 빌딩들이 기울어지거나 가라앉아 버리게 됩니다. 요즘은 이 도시를 둘러싼 수위를 조심스럽게 조절하여 나무가 썩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도시의 모든 운하는 교통수단이라든지 방어의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수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 유대인 무역상들은 여기서 그들이 만든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많이 구부러져 있는 집들을 보시죠. 춤추는 집이라고 재밌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무 지지대가 더 썩을수록 집들은 더 많이 춤을 추게 되죠. 홀랜드 심포니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국립 발레가 공연되는 곳입니다. 사실상 스토페라라는 이름은 스탑 더 오페라, 즉 오페라를 멈춰라라는 건설 반대 운동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기관은 러시아와 네덜란드가 오랫동안 서로 연계돼 왔다는 상징입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천천히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맨션들은 개인의 거주지로 부담하기엔 너무 힘들기에 여러분은 암스테르담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한 새롭게 등장하는 많은 흥미로운 건물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태극기를 휘날리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감자튀김이 굉장히 유명해요. 네덜란드에서는 가장 오래된 백화점입니다. 1870년에 세워진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가장 오래된 백화점이에요. 오른쪽이 저기 이제 왕궁이에요. 왕궁. 사실은 왕이 살아서 왕궁이 아니라 원래는 시청이었습니다. 시청. 그래서 1648년에 반 캠퍼라는 사람이 저걸 설계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청으로 만든 게 저 건물인데 저게 왜 왕궁으로 바뀌었냐 하면 1806년에 나폴레옹이 네덜란드를 침공해서
저곳에 이 나폴레옹 그 사촌 동생이 머무르던 황제대관식을 열고 황제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곳을 왕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죽은 사람들 그 기리기 위해서 위령탑을 저렇게 세웠어요. 여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가장 큰 그 광장이에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성당, 교회. 저 보이시죠? 저게 신교회입니다. 신교회. 저기 신교회인데 17세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여러 번 붙어 있습니다. 2번 정도 불타요. 불타고 나서 서긴 게 저 교회고요. 그리고 왕 대관식을 저기 신교회에서 한다고요. 자, 지금부터 잠시만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자, 저기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저희 뭐가 나오느냐? 아니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아까 거기 유람선 탄 데 있잖아요. 거기서 만나볼 거예요. 소감 좀 말씀하십시오. 아 이번에 바람 불어 절단 났어. 그건 재밌었는데 그렇게 말이야. 바람 불어. 인터뷰 너무 천수. 아니 바람 어제 딱 갔으면 진짜 좋았는데 날씨가 지금 개판 쳐갖고. 여기 호텔이 좋아요. 저 여기 호텔 되게 좋아하는 호텔입니다. 네. 어머니분들 그 아버님분들이랑 같이 안 오셔서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편히 주무신 분이 계시고 좀 무서우셨던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호텔을 구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죠? 우리 아저씨 그 리셉션에 주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또 오라고. 무슨 소리냐고 비행기 뜰 거라고. 비행기 또 안 오면 비행기 또 안 뜨면 또 와 이러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자, 뭐 아프신 분 계신가요? 없슈? 다치신 분 계신가요? 다치신 분 한 분 계셨었어요. 다리 절더라고. 방에서 다치셔가지고. 그래도 크게는 안 다치셨죠? 크게는 안 다치셨답니다. 네. 되게 긍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하루 못 간다 그러면 되게 불안해하시고 막 되게 떨어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 팀에서는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이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다들 밝으시고 하루 더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저를 처음 이렇게 보시고 나서 뭐 저렇게 젊은 애가 뭐 인수리가 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 스스로는 그래요. 제가 아무리 뭐 역사 설명을 하건 뭐 선지 가서 뭐 관광지 설명을 하건 인도를 잘하건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저희 선생님분들 안전하게 다치신 분만 없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진짜 인수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죠?